꽃책에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나누준 일기, 정윤현 일기 7월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이달의 간지가 잘못되었으나 원문에 따르고 수정하지 않는다. 3일, 맑음. 합천 오은이 와서 산성에 관한 일을 많이 이야기했다. 점심 후 원수의 진중에 가서 황종사관 여일과 이야기했다. 좌병사가 그 군관을 시켜서 항복한 외인 2명을 압송해 보냈는데 가토의 부하라고 한다. 13일, 맑음. 아침에 남해가 편지를 보내고 음식을 많이 보내며 말하기를 싸움에 쓸 말을 끌어가겠다고 했으므로 답장을 써서 보냈다. 늦게 이태수, 조신옥, 홍대방이 보러 와서 적 토벌할 일을 이야기했다. 송대립, 장득콩도 왔다. 장득콩은 자비로 복무한다고 한다. 양식 2마를 주었다. 이날 칡을 캐어왔다. 14일, 맑음. 이른 아침에 정상명에게 종평새, 귀인과 짐실을 말 2피를 주어 남해로 보냈다. 정상명은 전쟁 때 쓸 말을 끌어올 일로 보낸 것이다. 새벽 꿈에 내가 채찰사와 함께 한 곳에 가보니 시체들이 즐비한데 혹은 발로 밟기도 하고 혹은 목을 베기도 했다. 아침 식사 때 문인수가 와가채와 동과전을 가지고 왔다. 방응원, 윤선각, 현웅진, 홍우공 등과 이야기했다. 홍은 그 아버지의 병으로 해서 종군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 팔이 아프다고 핑계를 하니 놀라운 일이다. 오전 10시쯤 황종사관이 정인서를 보내서 문안을 하고 또 김의 사람으로서 외적에게 붙었던 사람 김억의 편지를 보여준다. 거기에 보니 7일에 외선 500여 척이 부산으로 나왔고 9일에는 외선 1000여 척이 합세해서 우리 수군과 영도 앞바다에서 싸웠는데 우리 배 5척이 두모포에 표류해 갔으며 7척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들으니 분하고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다. 즉시 황종사관이 군대 점호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황종사관과 이를 의논하고 그대로 앉아서 활 쏘는 것을 구경했다. 얼마 있다가 내가 탔던 말을 홍대방을 시켜 달려보라고 했더니 잘 달린다. 날씨가 비올 기미가 많기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에 닿자마자 비가 몹시 내리다가 밤 8시경에 야겠다. 달빛이 하도 밝아 낮보다 더하니 회포를 어이 다 말하랴. 16일, 간혹 비도 내리고 간혹 개기도 했으나 종일 흐리고 맑지는 못했다. 아침 식사 후에 손응남을 중군에게 보내서 수군에 대한 소식을 알아오도록 했다. 그가 돌아와 중군의 말을 전하는데 경상 좌병사의 긴급보고로 보아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많다고 하면서 자세한 것은 말하지 않더라고 한다. 탄식스러운 일이다. 늦게 변희정이라고 하는 자가 수박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생김새가 몹시 어리석고도 용렬하다. 궁촌에 처박혀 사는 사람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니 자연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소박한 태도다. 이날 낮에 이희남을 시켜 칼을 갈게 했더니 아주 잘 들어서 적장의 머리를 벨 만하다. 소나기가 급히 쏟아졌다. 아들 열이 행로에 고생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된다. 저녁에 영암 송진면에 사는 사삿집 종세남이 서생포에서 알몸으로 왔기에 그까닭을 물으니 7월 4일에 전 병사의 우후가 타고 있던 배의 격군이 되어 5일에 7천량에 이르러 자고 6일에 옥포에 들어갔다가 7일 새벽에 말곳을 거쳐서 다대포에 이르러
외선 8척이 정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배들이 함께 돌격을 했더니 외병은 모두 육지로 도망가고 빈 배만 남아있어 우리 수군들은 그것을 끌어내다가 불지르고 그 길로 부산 영도 밖 바다로 향하다가 마침 적선 천여 척이 대마도에서 건너오기에 서로 싸우려 했으나 외선들이 피하여 흩어짐으로 종시 이들을 섬멸시킬 수가 없었고 새남이 탄 배와 다른 배 6척은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서생포 앞바다까지 표류하다가 육지로 오르려고 했으나 거의 다 적에게 죽고 새남만은 혼자 숲속으로 기어서 목숨을 보존하여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듣고 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믿는 바는 오직 해군뿐인데 해군이 이와 같으니 다시 더 희망이 없다. 거듭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다. 또 선장 이업은 적에게 잡혔다고 하니 더욱 통분하다. 손흥남은 집으로 돌아갔다. 18일 맑음. 새벽에 이덕필이 변홍달과 함께 와서 전하기를 16일 새벽에 수군이 야습을 받아 통제사 원균이 전라 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최호 및 여러 장수들과 함께 해를 입어 수군이 크게 깨졌다는 것이다. 듣자니 통곡이 터져 견딜 수가 없다. 이윽고 이 원수가 와서 말하기를 일이 이미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밤 10시까지 이야기했으나 별 방법이 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직접 해안으로 가서 듣고 본 뒤에 방책을 정하겠다고 했더니 원수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이에 송대립, 유황, 윤성각, 방응원, 현응진, 임영립, 이원용, 이희남, 홍우공 등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삼가현에 이르니 새로 부임한 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21일 맑음. 일찍 떠나 곤양군에 이르니 군수 이천수도 고을에 있고 백성들도 많이 제고장에 있어 혹은 올 벼를 거두기도 하고 혹은 밀보리 밭을 갈기도 한다. 점심 후 누량에 이르니 거제 원안이와 영등 조계종 등 10여인이 와서 통곡을 하고 피해 나온 군사와 백성들도 울부짖지 않은 이가 없다. 경상 수사 배설은 도망가고 보이지 않는다. 오후 이의득이 보러 왔기에 패하던 당시의 정황을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대장 원균이 적을 보자 먼저 육지로 달아나고 여러 장수들도 모두 그같이 육지로 달아나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장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입으로 옮길 수가 없고 그 살점이라도 뜯어 먹고 싶다고들 한다. 거제의 배 위에서 자면서 거제 원과 새벽 2시경까지 이야기했다. 조금도 눈을 붙이지 못해 눈병이 생겼다. 25일 갬. 황 종사관이 편지를 보내어 문안했다. 조방장 김원공이 보러 왔다가 원수부로 갔다. 저녁 때 배백기에 병문안을 가보니 고통이 극도로 심하다. 8월 3일 맑음. 이른 아침에 선정관 양호가 뜻밖에 들어와서 교서와 유서를 전하는데 내용을 보니 삼도 통제사를 겸하라는 명령이다. 숙배한 뒤에 받은 서장을 봉에 올리고 곧 길을 떠나서 바로 두치로 가는 길을 거쳐 오후 8시경에 행보역에서 말을 쉬었다. 자정이 넘어서 다시 길을 떠나서 두치에 도착하니 날이 새려고 한다. 박남해가 길을 잃고 잘못 강정으로 들어갔으므로 말에서 내려 불러왔다. 쌍계사에 도착하니 뾰족한 돌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는데 금방 온 비에 물이 넘쳐 흘러서 간신히 건넜다. 석주에 이르자 이원충과 유해가 복병하고 지키다가 나와서 보고 적을 토벌할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 저물 무렵 구례현에 이르고 보니 온 고을이 쓸쓸하다.
성 북문 밖 전날에 주인했던 집에서 잤는데 주인은 이미 산골짜기로 피난했다고 한다. 손님필이 곧 와서 보고 겸해서 곡식까지 지고 왔다. 소능남은 일찍 익은 감을 가지고 왔다. 6일 맑음. 아침 식사 후 길을 떠나 옥과 지경에 이르니 순천과 나간의 피난민들로 길이 가득 찼으며 남자 여자가 서로 부축하고 가는 것이 차마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들은 울면서 사또가 다시 오셨으니 인제는 우리가 살았다고 했다. 길 옆에 큰 회나무가 있기에 내려앉아서 말을 쉬게 했다. 순천 이기남이 와서 어디서 죽을런지 모르겠다고 한다. 옥과 현에 이르니 원은 병을 청탁하고 나오지 않았다. 정사준 사립이 먼저 와서 관아문 앞에 기다리고 있고 조응복 양독립도 나를 따라 이리로 왔다. 나는 병을 청탁하고 나오지 않은 원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려 했더니 홍요자가 내 뜻을 미리 알고 급히 나왔다. 7일 맑음. 일찍 떠나 바로 순천으로 향하는 도중 고을을 10리쯤 못 가서 선정관 원집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만났다. 길 옆에 앉아서 펴보니 병사가 거느렸던 군사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갔다는 것이다. 닭울 무렵에 송대립이 순천 등지로 가서 적의 정세를 정찰해 가지고 왔다. 석곡 강정에서 잤다. 9일 맑음. 일찍 떠나서 나간에 이르니 5일 밖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본다. 사람들이 흩어져 달아난 까닭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병사 이복남이 적이 쳐들어온다고 말을 퍼뜨리고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기 때문에 인민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했다는 것이다. 관청에 들어가니 조용하여 사람 소리가 없다. 순천부사 우치적, 김제군수, 고봉상 등이 와서 절한다. 늦게 보성 조양에 이르러 김한도의 집에서 잤다. 12일 맑음. 아침에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늦게 거제 발포가 들어와 명령을 들었다. 급편에 배설이 황급해 하더라는 것을 들으니 괘씸하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이나 하여 제가 감당도 못할 지휘에까지 올라 국가 대사를 크게 그르치는데도 조정에서는 이를 살피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13일 맑음. 거제 현령 안위 발포만호 소개남이 인사하고 돌아갔다. 우후 이몽기가 전령받고 들어왔기에 본영 전라 좌수영의 군기와 군량을 하나로 옮겨 실지 않는 일로 해서 곤장 80대를 때려보냈다. 하동 현감 신진이 와서 전하기를 3일에 내가 떠난 뒤에 진주 정계산성과 벽견산성도 모두 흩어져 버리고 제 손으로 불질러 버렸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다. 16일 맑음. 아침에 보성원과 군관들을 구람으로 보내어 피해 달아난 관리들을 찾아내게 했다. 선정관 박천봉이 돌아가는 편에 나주 목사 배은경과 어사 임몽정에게 답장을 보냈다. 사령들을 박사명에게 보냈더니 사명의 집은 벌써 비어있더라고 하였다. 오후에 활장인, 지 및 태기생, 선희, 대남 등이 들어왔다. 25일 맑음.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당포의 어부가 피난민의 소 2마리를 훔쳐다가 잡아먹기 위해서 적이 왔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나는 이미 이것이 거짓임을 알았기 때문에 배를 굳게 메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자들을 잡아오게 했더니 과연 예상대로였다. 이렇게 해서 군대는 안정시켰으나 배설은 벌써 도망가 버렸다.
거짓말을 한 두 사람은 목을 베어 효시했다. 28일 맑음. 적선 8척이 갑자기 들어오니 여러 배들이 겁이 나서 달아나려 한다. 경상수사 배설도 달아나려 한다. 나는 꼼짝 않고 있다가 적선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려 각지기를 흔들면서 급히 뒤를 쫓으니 적선들은 물러가고 말았다. 갈두까지 쫓다가 돌아왔다. 저녁에 장도로 옮겼다. 30일 맑음. 벽파진에 머물면서 정찰병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보냈다. 배설은 적이 많이 몰려올 것을 염려해서 늦게 도망하려 했으나 관하의 여러 장수들이 찾기도 하고 나도 또 그 실정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미리 발표하는 것은 장수로서 할 일이 아니므로 그대로 참고 있었다. 이때 배설이 제 종을 시켜서 소지를 냈는데 병세가 몹시 중해서 조리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나는 육지에 올라가서 조리하라고 허락해 주었더니 배설은 우수영으로 올라갔다. 9월 7일 맑음. 탐망군관 임중형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 55척 중에서 13척이 이미 어란포 앞바다에 왔는데 그 뜻은 필시 우리 수군에 있는 것이다 한다. 이에 여러 장수들에게 전령을 내려 제3 신칙했다. 과연 오후 4시경에 적선 12척이 나타난다. 우리 배들이 닻을 들고 바다로 나가서 적을 추격하니 적선은 뱃머리를 돌려 도망한다. 먼 바다까지 쫓아가다가 바람과 조수가 모두 거슬리고 또 복병이 있을까 걱정도 되어 끝까지 쫓아가지는 않았다. 벽파정으로 돌아와서 여러 장수들을 불러놓고 약속하기를 오늘 밤에는 반드시 적의 습격이 있을 것이니 모든 장수들은 미리 알아서 준비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군령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군법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고 제3타일러 경계하고 헤어졌다. 밤 8시경에 과연 적들이 습격해왔다. 그들은 탄환을 많이 쏘아댔다. 내가 탄 배가 바로 앞장을 서서 지자포를 쏘니 강과 산이 모두 흔들린다. 적의 무리들도 대항하지 못할 것을 알고 4번이나 나왔다 물러갔다 하면서 그저 포만 쏠 뿐이었다. 그러다가 자정이 넘자 아주 도망해버렸다. 9일 맑음. 9일 명절이다. 군사들에게 음식을 차려 먹이려는데 마침 부찰사 군령 중 제주소 5마리가 왔다. 녹도 송여종과 앙골포 우수를 시켜 그것을 잡아다가 군인들에게 먹이고 있는데 적선 2척이 간보도로 해서 곧장 들어와 우리 배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다. 이에 영등포, 만호, 조계종이 바짝 추적하자 적들은 당황하여 배에 실었던 물건을 모두 버리고 달아났다. 14일 맑음. 북풍이 크게 불었다. 벽파정 건너편에 봉화가 오르기에 배를 보내어 실어왔더니 곧 임준영이었다. 정찰병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 200여 척 중에서 55척이 먼저 어란으로 돌아갔다 한다. 또 말하기를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에 돌아온 김중걸이 전하는 말에 중걸이 이달 초 6일에 밤새도록 산에 의지해 있다가 외적에게 붙잡혀서 결박되어 외선에 실렸는데 다행히 임진년에 포로가 된 김의 사람을 만나서 외장에게 사정하여 결박을 풀고 같은 배에 있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외병이 깊이 잠든 때를 타서 귀에 입을 대고 남몰래 말하기를 외놈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말을 들으니 조선 수군 10여 척이 우리 배를 쫓아와서 쏘아 죽이기도 하고 혹 배를 불태우기도 했으니 몹시 통분할 일이다. 이제 각 처의 배를 불러 모아 합해서 모두 섬멸시킨 뒤에 바로 서울로 가야겠다고 하더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이 없지도 않을 것이므로 즉시 전령선을 보내서
피난민들을 타일러 급히 육지로 올라가도록 했다. 15일 맑음. 조수를 타고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우수영 앞바다로 진을 옮겼다. 벽파정 뒤에 명량이 있는데 수가 적은 수군을 가지고 명량을 등지고서 진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와 약속하기를 병법에 이르기를 꼭 죽으려고 하면 살고 꼭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이 길을 막으면 1000명의 적도 두렵게 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이 말들은 모두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즉시 군율에 의해서 다스려서 조금도 용서치 않으리라 하고 제삼 엄격히 신칙했다. 이날 밤 꿈에 신인이 지시하기를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요 이렇게 하면 질 것이다 했다. 16일 맑음. 이른 아침에 특별 부대가 나와서 보고하기를 적선이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명량으로 해서 똑바로 우리가 진치고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한다. 즉시 여러 배들에게 명령하여 닻을 들고 바다로 나갔다. 적선 130여 척이 우리 배들을 포위한다. 여러 장수들은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대항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불현듯 회피할 꾀를 내는데 이때 우수사 김옥추가 탄 배는 이미 이마장 밖에 나가 있었다. 나는 노를 재촉하여 앞으로 돌진하면서 지자, 현자 등 여러 가지 총을 어지러이 쏘았다. 그러하니 탄화는 바람과 천둥치듯 쏟아진다. 한편 군관들은 배 위에 빽빽히 서서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적의 무리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가까이 왔다 물러갔다 한다. 하지만 여러 겹으로 포위당하여 형세가 장차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어 온 배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낯빛이 질린다. 나는 부드럽게 타이르기를 적선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침범하지는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을 동요하지 말고 다시 힘을 다해서 적을 쏘아라 했다. 여러 장수들의 배를 돌아보니 먼 바다에 물러가 있는데 배를 돌려 군령을 내리고자 해도 적들이 이 틈을 타서 더 대어들 것이어서 나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할 형편이다. 이에 호각을 불어 중군에게 군령 내리는 길을 세우라고 하고 또 초요기를 세웠으니 중군장 미조황 첨사 김응함의 배가 차츰 4배 가까이로 왔다. 거제 현령 안위의 배는 그보다 먼저 왔다. 나는 배 위에 서서 친히 안위를 불러 안위야,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가면 어디 가서 살 것이냐 하니 안위는 황급히 적선 속으로 돌입한다. 나는 또 긴음함을 불러 너는 중군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았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할 수 있느냐, 당장 처형할 것이나 적의 형세가 급함으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한다 했다. 이 2배가 적진을 향해서 앞서 나가자 적장이 탄 배가 그 휘하의 배 2척에게 지휘하여 안위의 배에 마치 개미떼처럼 붙어서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한다. 이에 안위와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각각 죽을 힘을 다해서 혹은 모난 모퉁이로 혹은 긴 창으로 혹은 수마석 덩어리로 무수히 어지럽게 치다가 배 위의 사람이 거의 힘이 다하게 되었다. 나는 뱃머리를 돌려 바로 적에게 들어가서 비가 퍼붓듯이 마구 총을 쏘니 3배의 적들이 거의 모두 쓰러진다. 이때 녹도만호 송여종과 평상포 대장 정응두의 배가 뒤따라와서 힘을 합해서 쏘아 죽이니 적이 한 놈도 움직이지 못한다. 항복한 외인 준사는 앙골의 적진에서 투항해 온 자인데 내 배 위에 있다가 적의 배를 굽어보더니 적이 그림문이 놓은 붉은 비단옷을 입은 자가 바로 앙골의 적장 마다시다 한다. 내가 물깃는 군사 김돌손을 시켜서 갈고리로 낚아서 배에 올리니
준사는 기뻐서 날뛰면서 이게 마다시다 한다. 나는 즉시 명령하여 그놈을 토막지어 베어 죽이게 하니 적들의 의기가 크게 꺾였다. 우리 모든 배들은 적들이 범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일시에 북을 올리고 소리치면서 쫓아들어가 지자, 현자, 대포를 쏘니 그 소리가 산천을 움직이고 또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서 적선 31척을 깨뜨리니 적선은 모두 물러가고 다시 접근해 오지 못한다. 우리 수군은 이 바다에 정박하려 했으나 수세가 몹시 험하고 역풍이 불 뿐 아니라 형세가 외롭고 위태롭기 때문에 당사도로 옮겨서 밤을 지냈다. 이날 싸움은 참으로 천행이었다. 17일 맑음. 어웨도에 이르니 피난선이 무려 300여 척이나 먼저 와 있었다. 나주 진사, 임선, 임환, 임업 등이 와서 보았다. 우리 수군이 크게 이긴 것을 알고 서로 다투어 치하하며 또 양식을 군사들에게 나누었다. 18일 맑음. 그대로 어웨도에 머물렀다. 내 배에 탔던 순천, 감목관, 김탁과 영로, 개생이 탄환에 맞아 전사했다. 박영남, 봉학과 강진형감, 이극신도 탄환에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19일 맑음. 일찍이 떠나 행선했다. 바람이 부드럽고 물결도 순하여 무사히 칠산 바다를 건넜다. 저녁에 법성포에 이르니 흉악한 적들이 육지로 들어와 인가 곳곳에 불을 질렀다. 해질 무렵에 홍롱 앞바다에 이르러 배를 대고 잤다. 20일 맑음. 새벽에 떠나 바로 위도에 이르니 피난선이 많이 닿아 있다. 이광축, 광보가 보러 왔다. 23일 맑음. 승첩에 관한 장계 초본을 마련했다. 정의열이 와서 보았다.